최근 방송에서 경찰청 캠페인 광고를 봤는데요. 지문 등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문과 사진을 사전에 등록을 해서 향후 생길 수 있는 가족들의 실종 등에 대비하자는 내용의 공익 광고였습니다. 특히 자폐, 정신장애,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들은 지문 등록 등 사전 등록을 통해 어려운 일에 대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문은 아시다시피 만인 만색 모두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최근엔 여러 감식 기술과 범죄 수사에도 활용이 되죠. 한때는 지문 등록에 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청의 공익 광고처럼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도 있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지문의 역사. 지문이란 어떤 것인지에 관해 원론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문, 손가락 무늬, 즉 손가락 끝 피부에 있는 땀샘의 입구가 융기한 선에 따라 만들어지는 모양이다 라는 것이죠. 지문은 기본적으로 모두 다르고 평생 불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문이 우연히 같을 확률이 존재하기는 하는데요. 그 가능성이 약 87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쌍둥이도 지문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DNA 감정과 비교해도 더 나은 정확성을 보이는 감정 방법이라고들 합니다. 단, 지문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며 실제로 인종이나 거주 지역마다 지문 패턴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문의 특징 때문에 범죄 수사나 개인 인증에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지문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 지문의 연구는 언제부터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확고한 정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19세기부터는 지문에 관한 연구들이 덜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23년 해부학 교수인 에반겔리스타 푸르기니에는 9개의 지문 패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는 체코의 조직학자이며 생리학자인데요. 근대 생리학의 개척자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유명해진 게 바로 현미경 관찰용 표본을 얇게 자르는 박절기를 최초로 사용하면서부터이고요. 땀샘도 이 양반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연구에서는 개인 인증 수단으로서 지문의 사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문 연구에 관한 또 한 사람, 영국인 헨리 폴지를 들 수 있습니다. 1880년 과학 잡지 네이처에 연구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는 선교사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신분 인증의 수단으로 지장을 사용하는 것에 흥미를 갖게 되면서부터 지문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피 묻은 지문이나 도자기와 유리잔 등의 지문이 있으면 그것으로 범인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당시 런던 경찰에 지문 사용을 권했으나 처음에는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문이 연구되었고 드디어 범죄 수사에 지문이 최초로 활용된 사건이 등장합니다. 1892년에는 영국의 프랜시스 칼톤이라는 사람이 그에 져서 지문에서 지문의 패턴과 형태에 대한 정교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다루었고요. 이를 심도 있게 공부하던 아르헨티나의 한 경찰관이 범인을 지문을 이용해서 검거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지문을 범죄 수사에 활용한 선례를 남깁니다. 때는 바야흐로 1892년 6월 어느 날 아르헨티나의 로하스란 여성의 집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로하스의 두 자녀가 피살된 것인데 용의자로 이웃집 남자가 특정이 됩니다. 이자는 나중에 이 여인과 정부 사이였음이 밝혀지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친모도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피해자들의 방문 손잡이에서 피 묻은 지문이 발견되고 이걸 대조해본 결과 범인은 이 남자가 아니라 바로 친모로 밝혀졌다고 하는군요. 이후 1897년 당시 영국령 인도에서 총독령에 의해 범죄 수사에 지문을 활용토록 지문국이 설치됩니다. 당시 이곳의 치안감이던 월리엄 허셜에 의해서인데요.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르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약 체결 시에 지문을 찍도록 했다는군요. 이어서 1901년에는 스코틀랜드에 영국 최초의 지문국이라는 관청이 발족을 했고요. 이듬해인 1902년에는 뉴욕 시민안전국의 지문제도가 도입됩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청의 판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12부위 이상의 특징점이 같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나라는 1968년 김신조 청와대 기습 121 사태의 여파로 난파 간첩 및
불순분자 색출을 명목으로 해서 17살 이상의 모든 국민에 대해서 10손가락 지문 채취가 의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범죄 데이터베이스라는 목적보다는 주민등록을 받기 위한 행정적 조치의 일부가 되면서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2004년에는 지문날인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2005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 즉 지문날인해 이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내 1년 이상 체류하는 20살 이상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등록 시 지문날인을 의무화해 왔으나 2004년에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이웃한 일본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외국인 등록 시 지문날인 및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제1동포, 특히 제1조선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 지문날인에 거부하는 운동이 펼쳐지기도 했고요. 1999년에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지문날인 제도가 일본에서는 일단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7년 11월부터 그 이후에는 외교관 등 특별 입국자나 16세 이하의 입국자, 제1동포 등 특별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의 얼굴 사진과 지문을 다시 채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지문 채취와 얼굴 사진 등의 생체 정보를 테러 대책이라는 명목하에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장기 체류인 외에도 단기 체류인, 단순히 통과 비자를 받은 사람에게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지문 활용 과학 수사에 관해서도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경찰에 의한 지문 모으기를 시작한 것은 일제 경찰에 의해서입니다. 범죄자 지문이 축적되기 시작하면서부터죠. 이때 지문 활용의 피해자 중에는 아마 우리 독립투사들도 있을 게 확실하니까 정부 수립 후 1948년 11월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 지문계가 설립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자체만의 지문 감식 활용이 시작된 것입니다. 1963년 이후 그간 축적된 범죄자 지문을 현장에서 채집된 지문과 1대 다 형태로 대조를 하고 검색하는 방법이 가능해지게 되었고요. 이게 모두가 이제 축적물이 많아야 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1968년부터는 국민 성인의 엄지날인, 1975년부터는 십지날인으로 지문 자료 축적이 많아지면서 범죄자뿐 아니라 피해자 및 일반인들의 신원 확인용으로도 활용하는 것이 가속화되었습니다. 1990년부터 전과자 지문 패턴을 분류하여 대조하는 그리고 저장하는 이른바 지문 검색 시스템 AFIS라는 것이 구축됩니다. 채취된 지문을 입력하고 그 패턴을 체크하는 것인데 이게 먼저 입력을 하게 되면 많은 후보군들을 우선 추린 후 그 안에서 대조가 되다 보니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해졌다고 합니다. 인권 침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지문 등록은 여러 선한 일에 활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동물들 중에 호랑이가 줄무늬 패턴이 모두 다 달라서 그걸 통해 식별이 가능하다고 TV에 나온 사육사분들이 말씀하시더군요. 특히 눈썹 부분에 해당하는 모양이 확연히 달라 그걸 통해 동물원에서 새끼를 낳으면 각자를 구별한다고 하니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만 지장 찍으시고 안타깝거나 위험한 일엔 지장 찍을 일 없는 삶이 펼쳐지시길 바랍니다.